기법입니다. 자, 19번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아싸 이럽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아싸 올해 합격이구나 라고 외치고 하시면 되잖아요. 자, 1번 같은 부동산의 권리순위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뭐에 따른다?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쉬운 말로 먼저 등기한 놈이 장땡이라고요. 2번 같은 순서를 비교하는데 같은 구일 때는 뭐에 따라서? 순위번호로 비교하고. 3번 구가 다를 때는 접수번호로 비교하고. 하지만 4번 A를 인정해 주죠.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자, 4번 봤더니 A라는 사람 저당권자 5억짜리, 5번에 봤더니 B라는 사람 전세권 등기 3억짜리.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양도했습니다. 4번 저당권 이전 등기 C 앞으로. 자, 번호는 6번 맥일까요? 4의 1 맥일까요? 6번 맥이면 얘한테도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부기등기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얘는 4번인데 그럼 여기서요. B하고 C가 누가 등기는 먼저 했어요? B가 먼저 했지만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라서? 주등기 순위에 따라 등기는 늦게 하더라도 얘가 순위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요. 4번이 그런 말이 됐고요. 국어 실력으로 봐도 답은 5번이죠. 만약에 4-1번과 4-2번이 있다. 누가 빨라야 돼요? 4-1이 빨라야지. 4-1가 빠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9번, 5번은 그 감정평가사에서 이렇게 함정을 판 적이 있는 거고요. 자, 20번 문제. 몇 번째였습니까? 자야. 이 표 기억나십니까? 이건 기억나는데 저기 들어갈 말이 뭔지가 기억이 안 나죠. 자, 이걸 뭐라고 읽어줘야 돼요? 무슨 일부? 부동산 일부.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일물일권 원칙상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등기 할 수는 없다. 소유권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전제라 모두 안 되는 거야.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분할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예로서 뭐 할 수는 있다. 자, 남의 땅 빌릴 때 다 빌리는 게 아니라 한 귀퉁이만 빌릴 수 있고, 방 4칸짜리 집이어도 빌릴 때 방 한 칸만 빌릴 수 있다. 다만 있는데 이때 뭐 첨부하면 돼요? 도면 첨부하면 되죠.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뭐예요?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씩 가지고 있다. 여기 시험장에서 지분해주면 거의 안 틀린다고요. 시험에서는 지분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라 하는 거야? 권리 일부 또는 무슨 일부? 소유권 일부 나오면 이게 지금 바로 뭘 말하는 거다? 지분. 그러면 지분하고 소유권 일부하고 부동산 일부는 어떤 차이예요? 부동산 일부는 하나의 부동산이 딱 정해졌잖아요. 이쪽인데 여기서 권리 일부 지분은 이 부동산 어디를 사용해요? 전부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권리 일부는 무슨 말이다? 지분. 지분 처분의 사유니까 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도 있고 저당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유부동산에 대한 뭐 할 수는 없다. 용의권은 지분권자가 할 수 없고 누구랑 해야 돼요? 만약에 갑과 을이 공유인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전세를 들어가려 한다. 전세권 등기는 누가 해줘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건 뭐 하는 결과다? 이건 공유물을 처분하는 결과가 되는데 공유물 처분은 누가 해야 돼요? 전원하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X란 말은 나쁜 놈 X가 아니라 뭐 해서는 안 되는 게요. 지분권자 1인이 용익물권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 할 수는 없다. 하려면 누가 해라? 전원이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민법 실력을 믿고 살짝 문제를 바꿨거든요. 갑이 얼마? 3분의 을이 3분의 1. 자, 이게 공유물인데 B가 와서 네 방 좀 빌려달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분의 3분의 2권자가 이렇게 임대차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는 공유물에 대한 관리인데 관리는 지분의 누가? 가반수인데 지분의 가반수니까 임대차 계약할 수 있잖아요. 을은 몰랐습니다. 을이 나중에 하세요. 아니 나도 지분이 있는데 왜 네가 혼자 했느냐 해서 을이 B한테 너 나가 방 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있으니까 이건 적법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어른은 그렇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어른 누구한테 가서 큰 소리 쳐야 되겠어요? 너 보니까 월세 90만 원이라며 얼마는 주라? 100만 원 하면 또 계산 못 할까 봐 제가 얼마나 생각해줍니까? 9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 30만 원 달라고 하는 거지. 임대차 계약은 유효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할 수는 없다고요. 무슨 차예요? 단순한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니까 공유물의 관리가 되지만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공유물의 뭐가 돼요? 처분으로 되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해야 돼요? 전원이 등기를 해야지. 지분의 과반수가 넘더라도 임차권 등기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5번 넣어놨으니까 5번 지금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3분의 1을 갖더라도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다고요. 무슨 느낌은?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공유자, 전원이 의무자가 돼야지. 3분의 2권자 할 수는 없다고요. 대부분 5번 찍지 않았습니다. 3번째가 또 3번은 당연히 맞았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소유권 일부를 뭐라고 바꿔 읽으시라고요? 지분에 대한 저당권 할 수 있다. 2번 토지 일부의 임차권 할 수 있다. 하지만 3번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전세권 할 수 없다. 누구랑 해야지? 전원이 해야 되잖아요. 답은 3번이고 4번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 할 수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도 소유권 전절하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도 당연히 할 수 없다. 답은 몇 번? 3번. 20번 별표 크게 하시고 시험장 가면 이 지문은 어떻게든 나옵니다. 그래도 희한한 게 그래도 꼭 틀린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달달달 나올 때까지 이 지문을 1초 만에 나올 때까지 마시라고요.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자, 31번 문제 나가죠. 21번 문제. 자, 이거 민법 실력으로 푸셨죠. 공시법은 띄엄띄엄 봐도 민법은 늘 열심히 하잖아요.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니까 유반 왔으면 어디 갔다 오시고 교도소는 갔다 오시고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다. 2번 무효인 저당권을 써먹으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판례가 봐주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런데 거기는 제3자가 있으면 그때는 제3자 피해 보잖아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안에서 눈 감아주죠. 4번 먼저 보시면 건물이 무너졌다. 멸실 등기를 안 했다. 새로 비스무리하게 집을 지었다. 옛날 등기로 써먹을 수는 이때는 뭐가 다르므로 물건이 다르므로 제3자가 있든 없든 써먹어서는 안 된다. 2번과 4번 묶어서 비교하시고 자 답은 5번 저당권이 불법 말소됐다. 앞에다 거울 써보시면 집에 가셔서요. 거울한테 물어보십시오. 거울아 거울아 올해 합격하겠니? 그러면 거울이 뭐라고 대답했죠? 그렇죠. 당신은 실력이 있으니까 거울이 깨지더라도 거울 앞에 있던 당신 실력이 없어지지 않아서 합격은 한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왔다고 울 필요는 없다라고 5번을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등기는 물건의 무슨 요건이지? 효력이 발생할 때 필요한 것이지 존속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 말소되더라도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등기를 하는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거죠. 답은 몇 번? 5번인데 자 3번 민법 공부 한번 해볼까요? 갑이 5월 1일 날 매매했는데 1억에 매매했습니다. 근데 병이 찾아와서 6월 1일 날 찾아와서 2억에 팔아라. 여러분이 매도인 갑이었다면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지금 전혀 미동도 안 된다는 말은 저게 나는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얼마에 계약서 썼는데 다 병이 와서 얼마에 2억에 팔아라. 그러면 왜 흔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넘겨주겠어요? 병한테 넘겨주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병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보다 매매했으니까 이중 매매 자 내 거니까 내놔. 그러면 병이 의뢰에게 한마디 하겠죠. 뭐 여러 말을 할 건 뭐 있어요? 186조라고 들어봤느냐? 나는 등기를 갖춘 뭐이다? 물권자. 물권자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지만 너는 뭐에 지나지 않는다. 등기 안에 있으니까 채권자 너는 누구한테만 주장해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이중매매 자체는 사적 자체니까 유효가 되고 누구 걸로 병껏했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뭐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행불능이니까 저 건물을 차지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이 이중매매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수업 시간에 방관하고 있습니까?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은 무슨 죄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 가담하여서 이중매매가 유효이더라도 이 사람은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사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무슨 죄로? 배임죄인데 이 사람이 뭐 했다는 말은 적극 가담했다는 말은 친구가 도둑질 할 때 망 봐준 거죠. 친구도 같이 처벌받잖아요. 이때 이 이중매매는 무슨 행위예요? 범죄 행위잖아요. 그럼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얘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니까 얘는 몇 조 위반으로 103조에서 뭐가 돼요? 무효. 103조 무효면 얘가 아니고 누구 거예요? 이제 갑걸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을이 병한테 가세요. 진정 명예회복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면 해줘야 안 했죠. 자, 3번이 그럼 왜 틀렸어요? 진정 명예회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자, 몇 번 문제 와보시냐면 36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34번 문제. 34번 문제가 너무 길어서 접었죠. 자, 거기 1번 제일 앞에 있는 문구 잘 줄 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무슨 말이에요? 한 번은 네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이걸 다시 그려보면 A는 B한테 팔고 B는 다시 C한테 팔고 C는 다시 D한테 팔았다. 그런데 이 A, B 간의 계약이 민법 104조에 해당이다. 104조는 뭐에 관한 거예요? 103조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무슨 무효라고요? 이게 절대적 무효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득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D는 민법상 취득 못했죠. 근데 이 등기가 무효 등기인데 등기는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D라는 사람은 민법상으로도 취득이 안 되고 등기법상으로도 뭐 하는 게 취득할 수가 없다.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돌아오는 거야? A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판례가 뭐니까? 물권의 유인성이니까 뭐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무슨 누구 등기를 말소 안 해도 이런 걸 말소 안 해도 돌아온다고요. 근데 187조 단서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믿고 물어봅니다. 색깔 없이 물어봅니다. 8번 5번 말소를 신청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눈치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다면 여기다 제가 여기다 5번 말소했었는데 띄었었죠. 왜 5번 말소 신청을 안 받아주죠? 비록 이 등기가 무효이지만 소유권하고 5번 B의 소유권끼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양립할 수 없죠. 이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이걸 지울 수는 없잖아요. 몇 번부터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7번이 말소 신청 들어와서 지워지고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몇 번? 6번 말소에서 지워지고 그 다음에 몇 번? 5번 말소가 돼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몇 번 말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자 여기까지 똑같다고 치고요. 봤더니 소유권 이전 등기 누가 앞으로 이렇게 딱 해버린다고요. 근데 만약에 D에서 A를 지금 이전이 되는데 민법상으로는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미 누구 것 됐어요? A 것 됐잖아요. 네 것도 아닌데 뭐 넘기느냐. 그래서 이전을 안 되지만 등기상으로는 뭐 하는 거야? 이전 등기를 판례가 받아준다고요. 자, 그럼 현재 이거. 그러면 이때 이렇게 진정 명예회복 할 때 이때 토지거래허가, 농취증, 검인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안 받는다?
이미 질 것이지 새롭게 넘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결여가 농취증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자, 원인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이 무슨 눈길하다니까 원인이 없는데 원인을 안 써주면 너무 밋밋한 거죠. 그래서 원인을 뭐라고 써줘요? 진정 명의 회복인데 이 명의 회복하려면 여기서 A라는 사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야. 사실은 내가 뭐 하다 보면 말소하다 보면 내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귀찮아서 하는 게 진정명예회복이다. 그러면 한 번도 등기부에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은 진정명예회복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제1매수인은 이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진정명예회복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갑은병에게 5번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3조는 746조 불법 원인급여자. 불법 원인급여니까 말소 청구할 수가 없는데 우리 판례가 이중매매일 때는 봐주잖아요. 이때 갑은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지만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뭐 할 수는 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대의할 때는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소 청구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103조 위반은 불법 원인 급여니까. 그런데 이중매매 한해서는 이 사람은 직접 못 하더라도 이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보여서 대의에서 말소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7번 뭐로 와야 돼요? 매매로 이전 깨야 되지. 이 사람은 진정명예회복 할 수가 없다고요. 가장 큰 논리구조가 진정명예회복은 한 번은 봐야 돼요.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 뭐 대신에 말소 대신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왔던 사람은 진정명예회복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34번 1번 앞부분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한 번은 네 이름이 나왔어야만 가능하다고요. 근데 뒤에 숫자 하나 쓰고 싶은 거 느끼죠. 지적공무상 소유자로 등록되었던 자로서 보조 등기를 할 수 있는 자 몇 조? 187조. 적용받는 사람은 등기부에 이름이 안 나왔어도 할 수 있다 말이죠. 이분이 누구 상대로? 현재 등기 명인 동그라미 하시고 해서 이렇게 무슨 인청? 공동이다 동그라미 하시라고요. 근데 안 해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5번에 와서 쭉 가시다 한 단어만 동그라미 치십시오. 5번이 1번과 거의 똑같다가 뒤에 뭐 받아서 그럼 구조를 잡으시라고요. 진정명예회복은 처음부터 단독이 아니라 원칙은 뭐고 공동인데 안 해주면 소송 걸어서 뭐 받으면 판결 받으면 단독이 된다고요. 자, 3번 4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진정명예회복은 진짜는 뭡니까? 이미 질 겁니까? 이미 질 거잖아요. 토지결여가 받을 것도 없고 농취증 받을 것도 없고 한마디 더 쓰면 검인 받을 필요도 없다고요. 그러면 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 되는데 왜 2번이 답인지를 기억날 때까지 찾아보십시오. 원인은 진정명예회복인데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거 D에서 F로 며칠자로 넘어오는 거죠? 지금 넘어옵니까? 이미 질 겁니까? 원인은 진정명예회복 이렇게 지어줬지만 뭐까지 쓸 수는 없어요. 날짜까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설령 2번 판결을 받았든 안 받았든 진정명예회복은 원인은 써주지만 뭐가 나오진 않아요. 원인일자는 나오지 않는다. 왜 원인일자가 없다고요? 넘어오는 게 없다고요. 이미 벌써 누구 거예요. 자기 거고 명의만 찾아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는데 2번 시험장에서 늘 당한다고요. 판결 한번 나오더라도 진정명예회복은 뭐가 나오지 않는다. 원인일자가 나오지는 않는다. 자, 어려운 거 하나 보셨고 다시 그래서 21번에 3번 읽어봤더니 제1매수인은 뭐가 나온 적이 없어서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이 뭐 할 수가 없다. 진정 명예회복 할 수는 없고 그냥 말소시킨 다음에 뭘 원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이 돼야 되지. 진정 명예회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21번은 이제 민법과 겹치는 거였거든요. 22번으로 갑니다. 박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필 왜 죽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자, 거기 이제 그림 요 정도는 딱 그려놓고 출발하시라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매매했다. 두 사람이 등기를 뭐 한다? 신청한다. 1번 누가 죽었어요? 매도인 돌아가셨죠. 그러면
매도인의 아들이 오는데 매도인 아들 앞으로 상속 등기해야 됩니까? 상속 등기 거치지 않고 직접 누가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하죠. 그래서 1번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없죠. 2번은 틀렸어요. 사실은 지금 이거죠. 등기는 갑으로 돼 있고 신청서는 갑다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각하시키는 게 원칙적이지만 등기법이 규정을 따로 뒀죠. 뭐 하지 마라. 각하하지 말고 받아주겠다. 자, 3번은 말은 긴 말인데 이미 쉬운 거 같네. 판결 받았어도 봐준다 안 봐준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판결을 받았어도 안 봐준다. 판결문에라도 뭐 받아오고 거민 받아오고 판결문에라도 토지거래가 받고 판결문에라도 농취증 많은데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매매계약을 하고 이분이 살아계실 때 토지거래 허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등기를 하기 얼마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상속이나 닿겠죠. 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한테 땅을 뭐 있었다? 팔았었다. 등기를 해야 되니까 같이 가자 했더니 나는 아버님한테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래라. 그냥 갈게. 자, 우리 이제 소송 걸겠죠. 소송 걸 때 여기서 중개업자가 증인으로 한번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죠. 내가 중개업자인데 이런 계약서를 보였다. 썼다. 자, 그리고 소송하면서 이미 계약서에다 뭐도 받았다. 토지거래가 받았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하겠죠. 이건 네 아버님께서 뭐 했으니까? 팔았으니까 등기를 넘겨라. 판결을 받았죠. 그럼 이제 여기다 토지거래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라고 꼬드겨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에 그런 말이 써져 있을지라도 뭐가 떨어지면 판결 떨어지면 판결문 다시 가지고 가시라고요. 가서 뭐도 받고 거민도 받고 토지거래가 받았다고 써져 있었어도 판결문 또 받고 뭣도 받아오고 농취증. 그래서 판결 받았어도 봐준다 안 봐준다? 근데 꼭 봐준 사람이 있다고. 누가? 떨어진 사람들이. 3번 뭘 받았어도요. 3번을 잘 읽어보십시오. 함정이 되잖아요. 이미 판결 받기 전에 토지거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판결문에 써져 있더라. 그러면 또 판결 받았으면 또 토지거래가 받을 필요는 없겠죠. 라고 꼬드겨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판결 떨어지면 뭐 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다시 가서 뭘 받으라고요. 거민도 받아야 되고 토지거래가 받고 농취증도 받아라고요. 3번 앞에다 써주십시오. 판결 받았어도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 이렇게 쓰지 말고 쓰십시오. 주어를 바꾸십시오. 나는 시험장에서 판결 받았어도 봐주겠다 안 봐주겠다? 자, 4번은 이제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은 누가 오는 거죠? 근데 이때 자 4번이 왜 틀렸어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하고 넘어옵니까?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막바로 누구 명의로? 을의 상속인 명의로 하지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등기해서는 안 되죠. 5번을 일부러 맞게 해놨습니다. 상속인의 신청은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이게 지금 단독입니까 지금? 공동이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면 아들하고 매수인하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매도인하고 상속이니까 당연히 공동이잖아요. 단독하면 5번이 틀리잖아요. 공동이니까 뭣도 필요하고 등기필 정보도 필요하고 인감증명도 필요하다고요. 이건 원인은 매매고 다만 누가 죽었을 때 아들이 갈 뿐이기 때문에 단독이 아니라 뭐다? 공동신청이라고요. 공동이면 당연히 등기필 정보도 인감도 돌아야 된다고요. 답은 몇 번? 5번. 23번 문제. 주민등록 등본을 언제 첨부하느냐? 자,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그림으로 봐보십시오. 전세권 설정 등기라면 권리자, 의무자인데 권리자는 누가 되겠어요? 전세권자. 의무자는 여기 소유자로 치고. 자, 여기다 등기 올릴 때요. 이 사람의 이름만 씁니까? 주소도 씁니까? 주민등록번호도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이 사람의 주소와 번호는 진짜를 써왔을까요? 가짜를 써왔을까요? 못 믿겠죠? 누구 거? 당신의 뭐 들고 보자. 주민등록 등본 보자. 이 사람 건 들고 올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지가 뭐 할 때
소유권 등기 할 때 이미 주소번호 확인됐으니까 의무자권 낼 필요가 없고 권리자. 처음 이름 올라갈 때 필요하다고요. 1번은 필요하겠죠. 자, 2번은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처음으로 하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사람의 주소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도 써야 되는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지금 주민등록번호는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 할 때? 처음 나올 때는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고요. 자, 답은 4번인데, 자, 4번 저당권을 뭐 하죠? 그럼 이 저당권 등기를 뭐 하게 되면? 말소하게 되면 이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이 사람 것도 필요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무슨 등기야? 말소 등기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데 3번과 5번 묶으신 다음에 이것 찍으신 분들은 허벅지를 콱 꼬집어 버리십시오. 제가 이건 강조를 했죠.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주민등록 등본 누구 건 당연히 필요합니까? 을 건 필요하죠. 근데 원래 의무자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소유권 이전에 한해서는 이 사람이 주소 추적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등기 나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양쪽 게 다 필요하다. 올해 합격하셨습니다. 자, 개업하기 전에 이제 잘하는 집에 가서 실장님으로 근무합니다. 소장님이 그러자. 다음 주 월요일 날 매매 잔금이 있으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한테 전화하세요. 자, 실장님이 전화했습니다. 매도인이 뭔 일 전화했습니까? 소장님이 그냥 전화하라 계세요. 소장님 뭐 때문에 전화를 하겠죠? 월요일 날 잔금 치러야 되니까 뭐 잡아야 돼요? 약속해야 되잖아요. 시간 약속해야 되잖아요. 시간 약속하고 오실 때 뭐 떼오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 매수인한테도 뭐 떼오라 해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 필요하고 매도인한테도. 자, 그러면 매도인한테 뭐뭐 떼오라 해야 되는지 실장님으로서 이야기해 보시죠. 뭐뭐 떼오라 해야 돼요. 그렇게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고 소장님이 오늘만 나오시고 그냥 집에 가세요 그럽나?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감 증명인데 이게 원인이 뭐라면 매매라면 그냥 인감 떼우면 안 되죠. 그렇죠. 동사무소 갈 때 누구 이름,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하나라도 틀리면 등기 각하당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고. 자, 또 뭐 가져오라 해야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요? 등기필 정보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더 가져야 돼요? 주민등록 등본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쓰면 되잖아요. 그때 오실 때 무슨 도장 가져오시고 인감 도장 가져오시면 그날 사무실에서 유임장에다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빠뜨리지 마시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는 특이하게 권리자는 당연한 말이고 누구도 의무자 양쪽 게 봐한다. 다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올해 실장님 되시게 되면 소장님이 하면 매도인도 매수인도 다 못 떼오라 하게 돼요. 주민등록 등본 필요하다고요. 매수인한테도 인감 떼오라 하면 안 돼요. 또 속없이 매수인한테도 인감 떼오라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감은 누구 거? 매도인께 필요하잖아요. 답은 4번으로 하셨고요. 24번 문제.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이 뭐죠? 건수는 여러 건인데 신청서 몇 장? 한 장이 나는데 자 1번은 이 경우에 이게 나대지다. 농협한테 대출받았다. 저당권인데 농협은 이때도 뭘 받냐면 지상권도 같이 해놓습니다. 근데 저당권은 선순위로 설정되면 이런 지상권 등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는. 근데 관행상 농협에서는 저당권 나대지일 때는 못 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권을 미리 차단한다고요. 자, 이때 신청서를 한 장에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는 갑, 여기도 농협인데 여기는 무슨 권이고 여기는 한 장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금액 나와야 되고 여기는 지료 나오는데 이래서 이건 한 장으로 할 수가 없고 무슨 신청서? 저당권 등기 신청서, 지상권 등기 신청서 봐야 돼요. 따로 가야 된다고요. 1번 보면서 뭐가 틀려? 하나는 뭐고? 저당권이고 하나는 지상권이고 이건 당연히 안 되죠. 가장 쉬운 건 이거죠. 갑이 을한테 14번 땅도 팔고 15번도도 팔았다. 무슨 등기를? 둘 다 소유권 이전 등기고 매도인도 갖고 매수인도 갖고 이럴 때는 몇 장? 한 장이 나지만 이건 뭐가 달라요? 등기
목적이 다르잖아요. 답은 몇 번이고? 1번. 2번과 3번 묶어놓고 읽으시면서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을 텐데. 하기야 들은 게 워낙 많아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쪽에만 여러 명이면 눈 감아줄 수 있지만 3번처럼 매도인도 여러 놈, 매수인도 여러 놈인데 한 장에다 쓰면 지분 변동을 알 수가 없다. 2번, 3번 묶어서 앞에다 벌어 쓰시면 돼요.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자, 4번은 별표를 하시고 이거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말이죠. 자, A가 갑한테 5억 빌려줬다. 담보를 잡는데 14번 땅에도 15번 땅에도 이렇게 저당권을 한다. 이게 지금 무슨 저당이야? 공동저당인데 신청서 몇 장 쓰면 돼요? 한 장 쓰면 되잖아요. 건수는 몇 건이지만 두 건이면 설정자 그 다음에 다 같으니까 한 장에 쓰잖아요. 이것 가지고 누가 시비 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고민해야 되죠. 돈은 갑이 빌리는데 을당에다 한다. 이런 흑기사를 민법에서 뭐라 불러요? 물상보증이냐. 자, 저당권 신청한다. 신청서 한 장에 써야 돼요? 두 장에 써야 돼요? 원래는 설정자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써야 되죠. 우리는 공동저당이 아주 많으니까 이때는 특별히 봐주기로 했죠. 이때는 봐한다. 일괄 신청할 수 있다. 4번의 키워드가 뭐예요? 소유자가 다르냐. 공동저당임을 전제로 하고 왜냐하면 신청 일괄이란 말은 건수는 여러 건이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도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일괄 저당에서 한 장의 저당권 신청할 수 있다고요. 5번은 매각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끝에 일괄 척탁하시고 중개사법 시간에 매각이 됐다. 소멸한 등기들 다 말소를 일괄 척탁하시면 되고요. 답은 1번. 25번 갑니다. 자, 증명 발급이나 열람. 1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터넷 등기 신청할 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1번이 그 말이잖아요. 거기다 체크를 해주면 띄워주고 체크하지 않으면 안 떼주고.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시험 숙제 내주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 짓대보라 하겠어요? 내거 하고 바로 누구? 옆에 말고 위층이야. 인터넷 등기 가서 떼봤어요? 안 떼봤어요? 안 떼봤단 말은 나는 합격하기 싫다 이 말이죠. 시험 보기 전까지 꼭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이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 가서 한번 하다 보면 25번 같은 문제는 아무리 10번 읽어보더라도 딱 그거 한 번만 떼보면 기억이 시험장까지 충분히 한다고요. 1번 이런 거 할 때도 떼주는데 그냥 하면 안 떼준다고요. 뭐 하시고? 인터넷 들어가는 사람 신청 이런 말 안 씁니다. 체크를 해줘야 떼주고 체크 안 하면 안 떼준다고요. 2번은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이 등기기록 열람할 때는 어차피 누구나 띄니까 유임장이 필요 없지만 대리인이 신청서 부속서로 신청서로 부속서로는 누구만 열람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만. 그러면 이해관계인 아닌 자는 열람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대리인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유임장이 들어야 부속서류는 열람할 수 있고. 3번은 무슨 말이에요? 정의로 냈습니까? 인터넷 등기소 넣어놨습니까? 그러면 이건 다 전부 다 인터넷 등기소니까 꼭 어디가 아니더라도 관할이 아니더라도 거기 와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4번 무슨 말이죠? 부동산 거래할 때는 어저께 등기를 떼봤어도 오늘 돈 주게 되면 다시 봐야 돼요. 꼭 떼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등기가 접수됐으면 도장 찍혀 나오죠. 뭐라고? 신청 사건 처리 중 찍혀 나오기 때문에 4번은 어려운 말 아니고 발급해 주는데 반드시 뭐라고 밝혀줘야 돼요. 무슨 사건 처리 중 밝혀주라고요. 답은 5번인데 왜 5번이 답일까요? 숙제한 사람들은 압니다. 자, 여기에 지금 나올 때요. 이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요? 5번이 지금 답입니다. 5번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내십시오. 그렇죠.
코끼리를 안 보고 코끼리를 찾으려니까 힘든 거죠. 숙제한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오번이 왜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전부가 틀렸죠. 전부가. 이게 제가 3주차에 다시 냅니다. 자, 중력분 어디까지 나와요? 자, 1년 몇 년 전까지는 1, 2는 보여주다가 지금은 여기도 뭐가 됐어요. 그래서 생년월 앞에 몇 자리만 6자리고 뒷부분 몇 자리 7자리를 안 보여주는 거지. 다 안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 말고 정확히 고쳐보십시오. 아니 거기 5번을 국어에 맞게끔 고쳐보십시오. 아니 뒤에가 공시 제한의 대상이 된다 했으니까 전부를 지우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일부를 다른 말 정확하게. 그렇죠. 뒷부분 몇 자리.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요. 일부 하지 말고 뒷부분 몇 자리. 7자리는 공시가 제한된다. 3주차에 이걸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답은 5번 됐고 26번 갑니다. 자, 등기 필령부 작성입니까? 제공입니까? 이 문제가 나올 때는 문제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건 등기 필령부를 작성하느냐 안 하냐고. 지금 이제 이걸 받았다면 이 사람이 다음에 뭐 한다. 근데 왜 등기 필령부를 제공하는 거죠? 이때 제공하는 거죠. 공동 신청일 때 본인임을 뭐 해라? 증명해라.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언제는 제공할 필요 없단 말이죠. 공동 신청할 때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됐다.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단독으로 공동으로. 공동. 본인임을 뭐 해라? 증명해라.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대출 받았다. 저당권 설정 등기 단독으로 공동으로. 공동. 본인임을 뭐 해라? 증명해라. 근데 갑이 와서 내가 서울 살다가 어디로 이사했다. 이때 하는 게 무슨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공동으로 단독으로 등기하니 본인 증명하게끔 이거 가져와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언제 증명하는 거고? 공동일 때. 단독일 때 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갑의 부동산을 여기서 울산광역시가 매입을 했다. 울산광역시가 뭐 하는 거죠? 촉탁한다. 등기필령부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언제만 필요한 거야? 공동 신청일 때 필요하고 단독이거나 강공서일 때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1번 뭐가 키워드겠어요? 포괄유주. 단독이다 공동이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 유품 디제하자. 디제에서 뭐 찾아와야 돼요? 왜? 공동이니까 등기필령부가 필요하다고요. 2번 승소한 의무자 공동으로 단독으로. 단독이면 등기필령부 제공할 필요가.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게 함정이죠. 판결을 받으면 단독이고 제공하지 않는데 거기 지문은 주의해야 될 게 누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5억짜리가 얼마로 떨어졌죠? 2억으로 떨어지더라. 의무자 권리자 누가 안 받아오고 B가 안 받아오고 이분이 소송해서 이분이 뭐 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하면 원래는 제공하지 않지만 이때는 누구 수중에? 자기 수중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승소한 누구일 때는 의무자일 때는 그때는 뭐 해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등기필령부가 없다. 재발급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데 여기서는 그분이 직접 어디 가셨어요? 등기소 가서 누가 확인했어요? 등기관 확인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 써놓으십시오. 등기관 문서를 만들겠죠. 문서 이름은 확인조서요. 공무원이 만들어서 확인조서가 되고. 반면에 4번은 직접 관계 아니고 이제 누구한테 확인받은 거야? 변호사, 법무사 확인 정보 하는데 법무사가 만약에 방문 신청하면 문서 이름이 뭐가 돼요? 확인. 아까 3번은 누가 확인했죠? 확인 조서가 되고 4번은 법무사니까 확인
서면 이렇게 하는 거죠. 5번 잘 읽어보시면 함정거리가 하나 있죠. 국가나 지자체가 매수, 촉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관공서가 촉탁하지 않고 공동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제공해야 되느냐. 이미 울산시가 나오는 순간 울산시는 촉탁할 때뿐만 아니라 뭐 하더라도 공동 신청하더라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말 나오면 관공서란 말 나오면 촉탁이든 신청이든 관공서 있을 때는 등기평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답은 몇 번이 됐고요. 2번 됐고요. 자, 27번 문제. 쉬운 거니까 빠르게 할까요? 1번 치아는 뭐해라? 1번에다 제목 달면 뭐라고 달아둘까요? 하던 대로 해라. 방문 신청했으면 치아도 방문하시고 전자 신청했으면 치아도 방문해서. 자, 2번 자연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고 애국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고. 3번 대리인의 자격 제한이 있죠. 누구만 변호사, 법무사만이 전자신청은 대리인이 되는 거고. 4번 전자신청 하려면 미리 아이디 받아야 되죠. 근데 사용자 등록할 때는 관할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사용자 등록은 뭐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이디만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국 어느 등께서든 상관이 없는 거고. 답은 5번. 왜? 법인 아닌 사단 당신네들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니까 뭐 하시고 방문 신청하시고 전자 신청할 수 없다. 28번 인감 증명 대신에 뭘로 대신하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1번 외우지 마시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에 있는 주소가 현재 주소가 안 맞더라. 근데 인감 증명이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뭐 확인하려고?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 주소가 안 맞더라도 주민등록번호상으로 연결만 되면 처리할 수는 있다. 이건 절차상의 문제고요. 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절차법은요. 공법도 마찬가지고 늘 어려운 거 처음 본 게 나오지만 정답은 우리가 아는 쉬운 거 있습니다. 유효기간 몇 개월? 3개월. 그래서 2번 답은 됐고요. 3번 인감도장 찍을 자리에다 서명하는데 세 단어 동그라미 하십시오. 뭘로 만들 수도 있고 한글로 할 수도 있고 한자로 할 수도 있고 영어로 할 수도 있고요. 4번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 서명을 만약에 이렇게 영어로 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신청서에 쓸 때 여기다 이름은 영어로 써야 돼? 한글로 써야 돼요? 한글로 써야 되고 뭐 찍을 자리에다? 도장 찍을 자리에다 뭐 하는 거지? 서명하지. 영어로 만들었다고 여기 이름도 영어로 써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인감도장 찍을 자리에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서명하는 것이지. 이름 쓸 자리에는 여전히 뭘로? 한글로 쓰란 말이에요. 5번은 별표해 두시고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건데 왜 제가 별표를 했는지 나중에 실무 뛸 때 주의하십시오. 현재 인감증명은 용도란에 매매일 때만 상대방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5번은 저 왜 별표 칠해야 했겠어요? 본인 서명, 사실항에서는 등기할 때 종류, 불문하고 다 뭐가 나와야 돼요? 상대방이 인적사항이 나온다고요. 인감은 워낙 오래돼서 이걸 못하는데 본인 서명 사실항에서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등기할 때 본인 서명 사실항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상대방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인감증명은 지금은 언제만 나오는 거예요? 매도용 인감일 때만 나오지만 본인 서명 사실항에서는 그 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요즘은 인감증명서 만든 사람보다도 본인 서명 사실항에서를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분들이 등기를 할 때는 이야기해 줘야 되죠. 당신들은 원인이 매매든 증여든 교환이든 저당권이든 동사무소 떼올 때 거기 누구 이름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오해나지 마시고 인감은 언제만 필요하고? 매도일 때만. 근데 본인 서명 사실항에서는 다 필요하다고요. 29번 문제.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 가장 옳은 것은 1번 어디에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죠? 토지. 토지일 때는 뭐가 나오면 안 돼요? 시장님 나오면 안 되죠. 건물일 때만 나와야 되죠. 2번 포괄 유증입니까? 특정 유증입니까? 자,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돼 있는데 현재 미등기인 상태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만약에 내가 죽거든 나의 모든 전 재산은 을한테줘라. 포괄 유증은 몇 조?
그러면 이때는 누구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야? 수증자 명의로 하는 거죠. 몇 조 적용이니까 187조인데 근데 포괄 유증이 아니라 내가 죽거든 이 땅만 을한테 줘라. 특정 유증은 몇 조? 186조. 근데 미등 낀 상태잖아. 이렇게 할 수는 몇 조 적용이니까. 그럼 이제 어쩌라고요? 지금 유증이 문제됐단 말이야. 이분은 지금 이미 뭐 했다는 말이야? 이분이 사망해야 유증은 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보존 등기는 누구 명의로?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포괄 유증 수증받은 자는 무슨 등기로 해야 돼요? 이전 등기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포괄 유증이면 수증자 명의로 되는데 2번은 무슨 유증이니까? 특정 유증이니까 수증자 앞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3번 재판을 하려고 봤더니 상대를 알지 못한다. 토지는 누구랑 붙고? 국가랑 붙고 건물은? 시작. 그러면 3번 틀린 줄 아시겠죠?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공난이더라. 도지사, 시장, 군수가 아니라 누구라? 지적 국정지, 국가를 상대로 하고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를 알지 못할 때 누구랑 붙는 거예요? 시장님하고 붙는 거죠. 자, 4번 어디에서 포인트를 찾아야 되죠? 소유권 이전이야. 건축물 대장상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에서 너는 몇 조? 186조. 그럼 네가 죽어도 네 아들도 지 이름으로 할 수는? 자, 2차야.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셨다. 누구 명의로 보존 등기라는 거죠?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는데 4번 이거잖아요. 미등 낀 상태인데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했는데 을이 돌아가셨다. 을의 상속인 이름으로 보존 등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사람이야? 186조잖아요. 말의 차이를 보시라고요. 최초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가능하지만 최초 소유자부터 뭐 받은 사람? 이전 받은 자는 지 이름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상속인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 명의로 하고? 최초 소유자를 보존 등기하고 상속인 앞으로는 뭘로? 아버님 이름으로 할까요? 아들 이름으로 할까요? 아들 이름으로. 왜냐하면 상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4번은 뭘 찾았어야 되는 거야? 이전 등록은 너는 최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들도 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할 수는 없다. 답은 5번. 구분 건물 보존 등기 몇 세대짜리죠? 쫄지 마시고 이거라도 대답해야 되잖아. 오늘 대답을 거의 못했는데 몇 세대? 그러면 원래 도면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개정등이 있었죠. 뭐가 들어왔단 말은? 건축물 대장이 들어왔다는 말은 도면이 이미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안 내도 된다고요. 근데 이게 2011년 전까지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도 건축가에도 도면이 있고 등기소도 있다 보니까 누가 일이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5번은 이 말이에요. 구분건물 보존 등기는 도면이 원래 필요로 한데 뭐가 들어왔단 말은? 건축물 대장이 들어왔단 말은 건축가에 도면이 있으니까 등기소에 도면을 낼 필요는 없도록 바뀌었다고요. 답은 5번이 됐고요. 30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몇 번 적으셨습니까? 우리 사이에 감출 게 뭐 있다고 감춥니까? 답은 2번. 언니 좀 보내주십시오. 자, 페이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왜 2번이 틀렸고 왜 제가 강조를 했고 여러분이 어디를 틀렸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요약집 106페이지 와보십시오. 10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언니가 별표는 쳐놨습니다. 자, 그리고 왜 2번이 틀렸고 왜 제가 이걸 출제했는지 상상해 보시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공시지도 이혼화되어 있죠. 자, 이 동네 가면 뭐가 있고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동네 가면 뭐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는데 자, 갑에서 14번 땅 갑되어 있다.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았다. 무슨 등기를 하죠? 여러분이 매수인이라면 잔금을 치렀습니다. 등기소에 먼저 갈까요? 아니면 대장이 먼저 갈까요?
지금도 이런 거 나오면 고민되고 그럽니까? 혹시 이거 아십니까? 뭐 해야 된다? 아니 그 12월 1월 달에 손 호흡 불어가면서 10번씩 쓰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뭐 해야 된다? 당연히 어디 먼저 가야 돼요? 등기소 가는데 이때 우리 등기법에 뭐라 했냐면 너 뭐도 가져와라. 대장도 첨부하라 했거든요. 자, 대장 첨부했던 양쪽이 깔끔하게 맞으면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준데 봤더니 여기는 지목이 대 면적이 500인데 등기부에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400이더라. 양쪽에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가 다르다. 그러면 대장 잘못입니까? 등기 잘못입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거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는 뭐가 우선하는 거예요? 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건 아직 등기가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는 각하시키는 거죠. 뭐가 잘못됐으니까? 등기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누가 난리치겠어요? 매수인이 난리치겠죠. 나 앞으로 소유권이 안 넘어오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그럼 이때 그러면 법무사한테 맡길 때 소유권만 맡길 게 아니라 틀리면 이거에다 뭐 또 변경이나 경정도 네가 먼저 뭐야? 해놔야 뭐 하겠다. 등기를 해주겠다. 그래야 양쪽이 뭐 하는 거야? 이게 1번의 말이야. 30분의 1번. 등기 기록과 토지 등의 부동산 표시가 안 맞으면 머릿속에서 뭐 잘못이다? 등기 잘못이니까 잘못된 등기 각하시킨다고요. 먼저 그것부터 고치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일치됐다고 치고요. 봤더니 여기는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소가 울산시로 되어 있더라. 양쪽에 뭐가 틀린다? 소유자 표시가 틀린다. 그럼 이건 등기 잘못입니까? 대장 잘못입니까? 대장상 소유자는 뭐 보고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쪽의 소유가 틀리다면 이거 맞고 뭐가 잘못된 거야? 등기 잘못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2011년 전까지는 등기를 각하시켰더니 따지죠. 아니 등기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잘못은 누가 했지? 대장이 했지. 그래서 이제는 뭐 하지 않기로? 각하시키지 않기로 2011년에 뺐으니까 이거 빼고 이거에 논란했던 사람들은 다 알만한 사람은 알잖아요. 이때는 뭐 하지 않는다? 각하하지 않는다. 2번이 답이잖아요. 등기 기록의 소유자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애우지 마시고요. 뭐 잘못이다? 등기 잘못이 아니고 대장이 잘못이다. 그럼 잘못 없는 등기를 각하시켜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 답은 몇 번? 2번.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하겠죠. 등기 마치고 보내주면 누가 고치는 거야? 구청에서 고치는 것이지 등기 자체를 각하시킬 것은 아니라고요. 3번은 신청서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틀리다. 그럼 뭐 또 잘못 써온 거야? 신청서 잘못 썼잖아요. 제대로 써와라. 반면에 4번과 5번은 앞에다 6호 써두시고 복습할 때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6호 사유인데 자 4번 5번은 뭐와 뭐가 틀리니까 각하시키는 거예요. 신청서와 등기 기록이 안 맞죠. 그럼 뭐 잘못 쓴 거예요? 신청서 똑바로 써와라 이 말이죠. 너 왜 신청서 있는 게 등기하고 안 맞냐? 4번은 부동산 표시가 안 맞으니까 똑바로 신청서 써오라는 거고 5번은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안 맞으니까 뭐 똑바로 써와라. 신청서 똑바로 써오라고요. 4번 5번이 지문상 들어가는 것이고 묻고자 하는 건 2번 문제. 다시 보시면 등기부와 대장을 비교하는데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뭐 하지마? 각하하지마. 뭐가 불일치할 때는? 소유자 표시 불일치할 때는 등기 잘못은 아니니까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각하지는 않는다. 거기 106페이지 11번 앞에다 하나 써놓으십시오. 언니 정말 미안해.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답은 몇 번? 2번.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하죠.